윤정이는 새벽 4시가 조금 지난 시각에 잠에서 급히 깨어났습니다. 방 안은 고요했지만 어딘가에서 아주 미세한 긁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 소리는 바람이 스치는 소리보다 더 희미했지만 집 안어둠 속에서는 유난히 또렷하게 느껴졌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숨을 고르며 침대에서 일어나 귀를 기울였습니다. 방 안의 가구들 사이로 시선이 움직였지만 아무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어요. 다만 소리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다시 반복되며 그녀의 신경을 자극했습니다. 쥐소린가? 정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말은 했지만 확신은 없었어요. 소리가 벽에서 나는 듯 하다가도 바닥 가까이에서 울리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정희는 천천히 발을 옮겨 거실로 나와 전등 스위치를 눌렀습니다. 불이 켜지는 순간 소리는 멈췄고 집안은 평온한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정희는 그 고요함이 오히려 더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주방으로 다가가며 가스레인지, 냉장고, 보일러 조작부를 차례로 확인했습니다. 기계가 문제라면 좋을 텐데 하고 그녀가 낮게 말했어요. 정희는 그제야 전날 보일러를 점검한 기술자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에도 이상은 없다고 했고 실제로 모든 장치는 멀쩡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때 다시 그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또렷했고 마치 벽 안쪽에서 무언가가 천천히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정희는 놀라 몸을 굳혔습니다. 이게 대체 뭐람? 그녀는 조심스레 벽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러나 손끝에는 아무 떨림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스며들자 정희는 결국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도윤아, 혹시 내일 저녁 시간 괜찮니?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침착하려 애쓰고 있었어요. 잠시 뒤 들려온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장비 챙겨서 갈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소리는 다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정희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불 꺼진 창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무런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지만 방금 전 들렸던 규칙적인 소리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그녀는 서서히 소파에 앉아 등을 기대고 길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상한 새벽은 그렇게 끝났지만 불길한 시작은 이미 조용히 집안에 스며들고 있었어요. 도윤은 약속한 시간에 맞춰 작은 가방을 들고 정희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가방 안에는 소음 분석기와 열감지 카메라, 진동 센서 같은 장비가 정리돼 있었어요. 정희는 문을 열며 안도의 숨을 내쉬었고 도윤은 집 안으로 들어오자마자 장비 전원을 켰습니다. 어제 들은 소리, 지금도 나나요? 라는 그의 말에 정희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도윤은 먼저 거실 중앙에 소음 분석기를 두고 수치를 확인했습니다. 기계는 미세한 공진음을 잡아냈지만 자연 소음이라 보기 어려운 일정한 패턴을 보였습니다. 그는 분석기를 들고 벽 쪽으로 천천히 움직이며 소리의 강도를 측정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죽인 채 도윤의 뒤를 따라가며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도윤은 벽면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오르내리는 그래프를 보고 눈썹을 좁혔어요. 파형은 벽 내부 전체에서 파도처럼 퍼져나가는 형태였고 특정 지점에만 집중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열감지 카메라를 꺼내 벽을 향해 천천히 스캔했습니다. 화면에는 방 온도와 다른 하나의 작은 열점이 정기적으로 나타났다 사라지고 있었어요. 정희는 화면을 바라보며 의아한 듯 입술을 꼭 다물었습니다. 도윤은 전기 배선이 과열돼 생기는 현상인지 확인했지만 배선 위치와 열점은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재 방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정희 역시 그 시선을 따라가다 문득
어젯밤 더 강하게 소리가 들렸던 지점을 떠올렸어요. 남편 서재였던 방 어제 거기서 소리가 더 뚜렷했어요. 정희의 말에 도윤은 장비를 들고 서재로 이동했습니다. 문을 열자 오래된 종이 냄새와 함께 정적이 가득한 방이 드러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분석기를 켜고 벽면 여기저기를 살폈습니다. 확실히 서재의 한쪽 벽에서 그래프가 짧은 간격으로 상승했다가 떨어지는 패턴을 보였습니다. 정희는 벽을 바라보며 오래전 남편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방을 누구보다 소중히 여겼고 정희조차 쉽게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도윤은 그런 배경을 듣자 더 신중히 측정값을 확인했습니다. 장비는 벽 내부에서 미세한 진동이 반복되고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었어요. 도윤은 진동 센서를 부착해 더 정밀한 데이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센서 역시 일정 간격의 신호를 잡아내며 벽 내부에 무언가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려주었죠. 정희는 점점 커지는 불안 속에서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한참 고민하더니 이 벽 안에 공간이 있을지도 몰라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놀라 가슴을 움켜쥐었지만 곧 침착함을 되찾으려 했어요. 방 안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장비들이 보여주는 수치는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재 중앙에 서서 벽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신호가 마치 벽 뒤에서 손짓하듯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었어요. 도윤은 서재 벽을 손끝으로 두드리며 울림을 하나씩 비교했습니다. 벽 전반은 단단한 소리를 냈지만 한 지점에서만 묘하게 가벼운 공명음이 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여 바닥과 벽 모서리를 살피며 구조적 이상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정희는 숨을 삼키며 그 모습을 지켜봤고 도윤은 다시 장비를 들어 울림의 범위를 측정했습니다. 기계는 해당 부분이 다른 곳보다 두께가 얇고 내부가 비어 있다는 신호를 내보냈습니다. 정희는 손을 벽에 올리며 저는 이 벽을 한 번도 손댄 적이 없어요라고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그 말은 방의 역사를 그대로 증명하고 있었고 도윤은 더욱 진지하게 화면을 들여다봤습니다. 벽 뒤에 존재하는 공간이 단순한 건축적 공백이 아님을 직감한 순간이었어요. 도윤은 확인을 위해 지자체 건축가에 연락했고 잠시 뒤 도면 자료가 도착했습니다. 정희는 그의 곁에서 문서를 함께 들여다보며 벽의 위치를 대조했습니다. 도면은 단순한 벽체 구조만을 보여줄 뿐 비밀 공간 같은 요소는 전혀 기재돼 있지 않았습니다. 정희는 믿기 어렵다는 듯 눈을 깜빡이며 방구석에 쌓여있던 오래된 공구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녹슨 드라이버와 낡은 못보비가 들어있었고 도윤은 그것들을 조심스럽게 정리해 바닥에 놓았습니다. 그는 벽면의 페인트 두께와 표면, 결을 관찰하며 오래전 누군가 손을 댄 흔적이 있는지 찾았습니다. 하지만 페인트는 방 전체와 동일한 색과 질감을 유지하고 있었고 외부에서 수정한 흔적은 없었습니다. 이 사실은 오히려 벽 속 공간이 더욱 의도적이고 치밀하게 설계됐다는 것을 암시했습니다. 정희와 도윤은 가구를 치우며 벽면 주변을 넓혔습니다. 작은 먼지가 내려앉자 방 안의 공기가 조금 탁해졌고 두 사람은 잠시 창문을 열어 환기를 했어요. 도윤은 장비를 다시 벽에 대고 측정값을 확인했는데 진동 수치는 아까보다 더 명확하게 잡혔습니다. 정희는 그 그래프를 보며 자신도 모르게 두 손을 모아 쥐었습니다. 도윤은 벽이 단단해 보여도 부분적으로 얇아진 곳을 기준으로 절단 지점을 계산했습니다. 그는 정희에게 작업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변을 치우는 게 좋다고 설명했어요. 정희는 작은 의자를 가운데로 옮기며 도윤을 도왔고
방은 마침내 작업할 수 있을 만큼 정돈됐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은 다시 그 벽 한가운데로 향했고 오래 숨겨져 있던 무언가가 드러날 준비를 하는 듯 조용히 떨리고 있었어요. 도윤은 절단 지점을 다시 한번 점검한 뒤 조심스럽게 벽판을 밀어냈습니다. 첫 번째 조각이 떨어지자 내부에서 차가운 공기가 새어나왔고 정희는 반사적으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벽 안에는 사람 한 명이 겨우 들어갈 만한 좁은 공간이 드러났고 그 안은 오랫동안 닫혀 있었던 흔적이 역력했어요. 먼지층은 손대지 않은 세월을 말해주고 있었고 바닥에는 작은 장치들이 규칙적으로 놓여 있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낡은 카세트 녹음기였고 그 옆에는 배터리와 연결된 간이 회로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희는 숨을 멈춘 채 그 장치를 바라보다가 떨리는 손을 가슴 위로 올렸습니다. 도윤은 손전등을 비추며 장치의 기능을 확인했고 작은 진동 모터가 벽면에 고정돼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모터는 일정 주기로 움직이며 벽을 두드렸던 것으로 보였고 이는 최근 들리던 소리의 정체와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정희는 벽 속 공간을 더 잘 보기 위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 순간 한쪽 구석에 놓인 금속 상자가 눈에 띄었고 상자의 표면에는 오래전 긁힌 흔적이 남아 있었어요. 도윤은 신중하게 상자를 꺼내면서 내부에 든 것이 손상되지 않도록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종이 냄새와 함께 낡은 수첩, 여러 장의 메모지, 그리고 오래된 사진 몇 장이 차례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희는 사진을 보는 순간 손가락이 굳은 듯 꼼짝하지 못했고 이 공간이 남편과 관련돼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도윤은 한편으로 진동 모터와 회로의 배선을 살피며 이것이 단순한 취미용 장치가 아님을 판단했습니다. 회로는 시간 간격을 설정해 자동으로 작동하게끔 만들어져 있었고 꽤 치밀하게 조립된 형태였어요. 이 모든 구성은 누군가가 신호를 남기기 위해 만든 구조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상자에서 꺼낸 메모지를 손에 쥔 채 한동안 입술을 떨렸습니다. 남편이 실종되기 전 남긴 마지막 흔적이 바로 이곳에서 발견되었다는 사실이 그녀를 당혹하게 만들었어요. 도윤은 녹음기가 반복 재생되도록 설정돼 있었음을 설명하며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분리했습니다. 정희는 벽 속 공간을 가만히 바라보며 남편이 왜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생각하려 했습니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고 정적이 흐르고 있었지만 어떤 목적을 가진 흔적들이 분명히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녹음기를 들고 자리에서 일어나 정희에게 더 안전한 곳에서 내용을 확인하자고 손짓했습니다.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벽 속의 모든 장치가 하나의 메시지를 향하고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오랫동안 감춰져 있던 공간은 마침내 그 모습을 드러냈고 이제 그 안에 담긴 진짜 이야기가 밝혀지려 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녹음기를 들고 거실 테이블로 이동한 뒤 전원을 연결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그의 맞은편에 앉아 두 손을 포개며 숨을 고르려고 애썼습니다. 녹음기는 오래된 기계 특유의 딱딱한 소리를 내며 천천히 작동했고 내부 테이프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기계가 돌아가자 삐걱거리는 파열음이 먼저 들렸고 이어서 흐릿한 남성의 목소리가 미약하게 흘러나왔습니다. 정희는 순간 몸을 세게 굳혔고 시선은 기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노트북을 옆에 두고 음성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며 파형을 기록했습니다. 녹음은 몇 초 간격으로 반복됐고 중간중간 노이즈가 끼어 단어가 잘려 들렸어요. 그 반복의 흔적은 오랜 시간 테이프가 자동 재생되며 마모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정희는 이어지는 음성을 듣고 귀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남성의 목소리는 분명 남편의 것이었고 말투와 호흡의 흐름까지 익숙했어요. 그러나 음성은 온전하지 않았고 중요한 부분마다 잡음이 가려 단어의 절반 이상이 지워진 상태였습니다. 도윤은 노이즈 제거 필터를 적용하며 최대한 소리를 복원하기 위해 여러 창을 빠르게 조작했습니다. 잠시 뒤 깨끗해진 새로운 파형이 화면에 나타나자 음성의 일부 문장은 조금 더 정확하게 들렸습니다. 남편은 자신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고 말했고 집안에 증거를 숨겼다는 사실이 확인됐어요. 정희는 그 단어에 반응하며 떨리는 손을 테이블 아래로 내렸고 의자 끝을 꽉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렸지만 시선은 절대 화면에서 멀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상황을 정리하기 위해 금속 상자 안의 수첩과 메모들을 옆에 펼쳤습니다. 수첩 속 글씨는 급하게 적은 흔적이 많았고 날짜가 남편의 실종 전후 며칠 동안 집중돼 있었습니다. 메모지에는 장소와 시간, 낯선 사람의 초성 같은 기록들이 흩어져 있었어요. 정희는 오래된 사진을 뒤집어 보며 그 안에 담긴 배경과 사람들을 기억 속에서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낡은 건물 앞에 서 있었고 주변에는 구체적 정보 없이 지워진 흔적이 남아 있었습니다. 도윤은 화면을 확대해 녹음 속 남편의 말들을 조합해 보려 했지만 문장들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그러나 이걸 꼭 남겨야 해라는 마지막 구절만은 잡음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정희는 그 말에 깊게 몸을 숙이듯 고개를 떨어뜨렸고 두 눈을 감으며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도윤은 작업을 멈추지 않고 음성을 다시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 각각의 파형을 분석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특정 주파수 대역에서만 잡음이 강하게 발생하는 부분을 발견했고 원인을 추적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편이 여러 번 덧녹음을 시도했지만 시간이 부족해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흔적이 드러났습니다. 정희는 그 사실을 듣자 숨을 길게 들이마시며 손등으로 눈가를 짚었습니다. 남편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이 장치를 통해 무엇을 전하고자 했는지 비로소 실감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분석기를 잠시 꺼놓으며 더 확인이 필요하다는 뜻으로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정희는 다시 한번 녹음기를 바라보며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이제 막 열리기 시작했음을 느꼈습니다. 벽 속 비밀은 더 이상 소음이 아니라 분명한 메시지였고 그 조각들이 이제 줄거리를 맞춰가기 시작하고 있었어요. 도윤은 수첩과 메모지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펼쳐놓고 항목들을 하나씩 대조했습니다. 정희는 조심스럽게 의자를 끌어 가까이 앉으며 자신이 기억하는 남편의 활동들을 천천히 떠올렸습니다. 수첩 첫 장에는 날짜와 사람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고 대부분 20년 전 지역 부동산 관련자들이었습니다. 도윤은 이름 옆에 적힌 화살표와 동선 표시를 보며 남편이 당시 무언가를 추적하고 있었음을 확인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열어 해당 인물들을 검색했고 오래된 기사와 폐업한 회사의 기록들이 화면에 올라왔어요. 정보는 부족했지만 일부 회사가 20년 전 큰 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사실이 남아 있었습니다. 정희는 남편이 그 무렵 자주 외출했고 때때로 누군가와 말다툼을 벌이던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그 기억은 흐릿했지만 당시의 불안한 분위기를 다시 상기시키기에 충분했어요. 도윤은 메모 중 날짜가 남편의 마지막 외출일과 일치하는 페이지를 집중해 살폈습니다. 해당 메모에는 짧게 감시 있음이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고 그 아래에는 정확한 시간이 기재돼 있었습니다. 정희는 그 글씨를 바라보다 자신도 모르게 손끝을 떨며 무릎 위에 손을 꼭 모았습니다.
남편이 위험을 예감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눈앞의 기록으로 드러나는 순간이었어요. 도윤은 기록을 따라가다 남편이 마지막으로 향한 곳이 집 근처 하천이라는 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는 지도에서 위치를 확대해 여러 경로를 비교했고 오래된 신문에 실린 사망자 기사까지 확인했습니다. 그곳에서 신원 미확인 남성이 발견됐다는 기록은 충격적이었지만 여전히 판단하기에는 불완전했습니다. 정희는 잠시 눈을 감으며 그때 왜 몰랐을까라는 말없는 후회를 가슴속에서 삼켰습니다. 도윤은 수첩 마지막 페이지에서 집안의 보관, 중요라는 두 단어가 강조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 문구는 벽 속 공간과 녹음 장치의 존재를 설명해주는 명확한 연결고리였어요. 정희는 남편이 왜 가족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이런 방식을 선택했는지 생각하며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시에 남편의 경고를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기억을 떠올리고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윤은 정희의 불안을 눈치채고 음성 파일과 수첩을 함께 정리해 안전하게 보관하는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자료를 디지털로 변환해 외부 서버에 저장하면 혹시라도 원본이 손상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희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더는 이 진실이 묻히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을 굳히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펼쳐진 기록들은 남편이 남기고 간 마지막 퍼즐 조각처럼 하나의 방향을 향해 이어지고 있었어요. 정희와 도윤은 정리한 자료들을 들고 가까운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경찰서 내부는 조용했고 담당 형사는 두 사람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실종 기록과 맞물리는 부분이 많다며 사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는 수첩의 인물들과 음성 조각들을 대조하기 위해 내부 데이터베이스를 열어 확인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20년 전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몇몇 인물들이 여전히 조사 기록에 남아 있었습니다. 형사는 관련 목록을 출력해 두 사람에게 보여주며 당시 수사가 중단된 이유를 간단히 설명했어요. 종결 근거가 모호했고 내부 제보자가 실종되며 흐름이 끊어졌다는 기록은 정희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윤은 정희를 옆에서 지켜보며 상황 정리를 돕기 위해 필요한 부분을 빠르게 메모했습니다. 경찰은 제출된 녹음 파일을 전문 감식팀에 의뢰해 음성의 원본 여부를 검증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신원 미확인 사망자 기록과 남편의 신체 정보, 당시 소지품 목록을 다시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형사는 오래된 자료들 중 사진이 남아 있는지 확인하며 다시 검색을 진행했어요. 잠시 후 하천 근처에서 발견된 사망자의 희미한 사진이 모니터에 뜨자 정희는 숨을 삼키며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남성의 체격과 착용한 옷의 일부가 남편과 비슷해 보였지만 증거로 단정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형사는 이 사안이 공식적으로 재조사 리스트에 올라갈 것임을 설명하며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정희는 떨리는 손을 내려놓고 형사에게 남편의 오래된 지인 연락처를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형사는 그 정보를 바탕으로 당시 주변 인물들의 행적을 확인해 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도윤은 필요하다면 장치의 구조와 작동 원리를 정리한 기술 보고서를 별도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형사는 해당 자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적극적으로 요청했습니다. 정희는 한동안 자리를 떠나지 못하고 벽면의 오래된 사건 번호를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정지된 듯했던 실종 사건이 이제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 나지 않았어요. 도윤은 천천히 정희의 어깨 옆에 서서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자고 부드럽게 손짓했습니다.
정희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며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 세상 밖으로 나오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받아들였습니다. 두 사람은 경찰서 문을 나서며 이 진실이 더는 어둠 속에 머물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조금씩 굳혀갔습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멈춰있던 시간이 아주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듯 느껴졌어요. 정희는 서재 문을 천천히 열고 내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낡은 책장에서 묵은 먼지 냄새가 풍겼고 벽 속 공간이 드러났던 자리엔 새로 덧댄 판넬이 깔끔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들고 책장 위를 조심스레 닦으며 오랫동안 손대지 못했던 공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방 안은 햇빛이 은은하게 들어와 따뜻했지만 정희의 움직임은 유난히 조심스러웠어요. 남편의 흔적이 배어 있는 물건 하나하나가 그녀에게는 마치 시간을 되돌리는 열쇠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윤은 문가에서 방 정리에 필요한 상자와 봉투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는 서재 내부를 둘러보며 혹시 도움이 필요한 곳이 있는지 살폈습니다. 정희는 잠시 손을 멈추고 도윤에게 고개를 들어 감사의 눈빛을 보였어요. 상자 속에 따로 모아둔 남편의 유품을 정희는 하나씩 꺼냈습니다. 수첩과 메모지, 사진들은 깨끗한 새 봉투에 정리돼 있었고 정희는 그것들을 서재 한쪽 선반에 조심히 올려두었습니다. 녹음기는 건전지를 분리한 채로 보관했고 도윤은 장치가 손상되지 않도록 별도의 보관함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정희는 선반 위 물건들의 높이를 맞추며 가볍게 손으로 정돈했고 방 안이 더 이상 폐쇄된 공간이 아니라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그녀는 창문을 열어 바람을 들였고 서재 안으로 들어온 공기는 한층 밝고 깨끗했어요. 햇빛이 벽을 비추며 이전의 어두운 음영을 완전히 지워냈고 방은 오랜만에 환한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정희는 천슬롤리 서재 한가운데에 서서 방 전체를 눈으로 천천히 훑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흔적들을 이제는 숨김이 아닌 기억으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의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따뜻한 이야기를 세상에 전하는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